2월 23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힘든 하루를 안겨주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대법원 관세 판결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부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66% 하락한 48,804.06포인트로 마감했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04% 내린 6,837.75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13% 하락한 22,627.2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시장을 지배한 것은 대법원이 기존 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시장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확산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관세 리스크가 시장의 발목을 잡은 핵심 요인이었군요. 이런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발언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반론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월러 이사는 다음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올 경우 3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하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으로 관세 충격으로 불안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와 고금리 장기화 우려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시장을 짓누르면서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위험 회피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큰 변수와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함께 작용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시장을 뒤흔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부활 가능성과 여기에 더해진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 잠시 후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짚어주셨듯이 오늘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라는 돌발 변수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1.65%,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1.04% 하락한 것은 물론 시장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전일 대비 13% 넘게 치솟아 21.6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급격히 이탈해 안전 자산으로 몰렸는데 그 결과 금 가격은 3.8% 급등하며 온스당 5,250달러 선을 돌파했고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4.02%대까지 하락하며 채권 가격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매업종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는 등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섹터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상황이 급반전된 건가요? 문제는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새로운 카드를 즉시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완전히 다른 법적 근거인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모든 수입품의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시장은 이를 사법부의 견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며 극도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존 관세의 위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이 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현실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렇군요. 특정 품목이 아닌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라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입니다. 15%의 관세는 고스란히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 비용 증가로 인한 이익률 하락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공개적인 비판은 삼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 문제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실물 경제의 회복세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악재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주요 교역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상명을 내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기존의 무역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가 무력화되면서 오히려 중국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모건 스테일리는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24%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강행할 경우 주요국들의 보복 조치가 뒤따르며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재발할 위험이 매우 커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150일간 시장은 관세와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닝에서 짚어주셨듯이 대법원 관세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이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먼저 이 관세 폭풍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66%, 스탠다드앤드푸어스 500지수가 1.04%, 나스닥 지수 역시 1.13% 하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대변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5% 넘게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발단은 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선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보류하고 인도 역시 협상단 파견을 연기하는 등 전 세계 교역 질서가 다시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온스당 5,100달러를 훌쩍 넘었으며 3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장중 변동성을 키우며 시장의 혼란에 반영했습니다. 기존 관세가 사라졌는데도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새로운 관세는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핵심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활용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번에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150일간만 유효하고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몇 달 뒤 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BNP 파리바 같은 투자은행들은 헨선보다 의회 승인 없이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나 301조를 다음 카드로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시장은 하나의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무역 분쟁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 셈입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군요. 이런 무역 분쟁 우려 속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의 발언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다음 달 발표될 2월 고용지표가 1월처럼 견고하게 나온다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동전 던지기에 비유하며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작년부터 고용시장 둔화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비둘기 팔에서부터 지난 1월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에 반대하며 인하 소수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태도 변화는 연준의 정책 기조가 다시 매파적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면서 관세 충격에 더해 고금리 장기화라는 이중고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새로운 무역전쟁의 공포와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동시에 시장을 짓누른 형국이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지금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관세는 그 자체로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관세로 인한 교역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둔화시켜 경기 침체 위험을 키우고 이는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높입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은 연준이 당장은 경기 둔화 위험보다 견조한 고용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상충된 위험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일단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 주가는 장 초반 31달러 중반까지 올랐다가 이내 하락세로 전환해 결국 0.7%가량 내린 30.8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아이온큐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의 재무적 현실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업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자면 회사의 외형적 성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나 급증했고 단순한 양자 컴퓨팅을 넘어 위성, 보안, 네트워킹 관련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이른바 풀스택 양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대담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스토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아이온큐의 미래 잠재력에 주목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나 미래 비전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에서 볼 수 있듯 시장의 평가는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이면의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극심한 재무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2025년 9개월 동안 영업활동으로 인한 선금 유출액은 2억 8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주식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9개월 만에 발행 주식 수가 약 47%나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심각하게 희석시키면서 성장을 구매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주주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큰 부담이겠군요. 이 외에 또 다른 구조적인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회사의 리더십 안정성입니다. 회사가 직접 제출한 2025년 3분기 보고서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중대한 이직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제도적 지식에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 전략 실행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위험까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비전을 가졌더라도 이를 실행할 핵심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는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심각한 신호로 관찰됩니다. 정리하자면 양자 생태계라는 매력적인 청사진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현금 소진과 핵심 경영진 이탈이라는 명백한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이온큐는 미래의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과 현재의 명확한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시하는 파괴적 혁신의 잠재력과 함께 가속화되는 현금 소진, 심각한 주주가치 희석, 그리고 리더십 공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위험 요인을 매우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우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숫자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공지능 랠리가 시장을 최고점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타나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실적이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으며 S&P 500과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 부담감에 따른 매도세가 나타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은 강력한 성장 동력과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는 상태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고치 경신 속에서도 신중함이 엿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향방을 가늠해 볼 만한 주요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시장의 방향성을 시험할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요일에 발표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전치인 84.5보다 개선된 87.3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견조한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고용이나 물가 관련해서는 어떤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최근까지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온 고용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시장은 지난주 20만 6천 건에서 소폭 증가한 21만 6천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 향방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지난달 0.7% 상승해서 이번 달 0.3% 상승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지표 하나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준의 정책 경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낙관론에 편승하기보다는 발표되는 데이터를 차분히 분석하며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23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